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거론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국민 공감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사면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다시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사면론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대통령이 야권의 두 시장을 초청한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협치의 행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역대 최초일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소속의 단체장을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하고 또 실제로 또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걸 하신 것처럼 역대 최초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 것보다도 저는 시도지사 전체를 모시는 모임을 자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제2국무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하는 모임을 국무회의만큼의 이 성격 부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공약했던 일주일 만에 하겠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 과정에서 좀 시민들에게 양해도 구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자리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저는 옥에 티가 있다면 이 사면 이야기가 저는 충분히 야당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언론에 브리핑한 거는 조금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오버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대통령과 야권의 두 거대 시장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보기가 좋죠. 대통령께서 그런 일정을 자주 잡으시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이 일단 먼저 제안을 한 거라고 한 거죠? 네, 그럴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제 나온 그 뉴스는 상당히 좋은 메시지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4.7 재보선에서 나타났던 민심, 그 국민들의 분노, 이 부분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난 뒤 첫 번째 행사를 한 건데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국정 운영의 노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정이나 그 부분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지만 이제 첫 오찬 자리에서 사실 이야기를 꺼내든 거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면 문제는 뭐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민 여론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줬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이런 반성의 뜻을 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언론에 먼저 던지고 시작하면은 절대 양쪽에 갈등만 일어나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에서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과라든가 유감의 표명이라든가 이런 반성의 뉘앙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여권 청와대 쪽에다가 물밑으로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언론 프레이드 하듯이 던져버리면은 국민들 간에 갈등만 일어나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도요. 이게 야권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야권 내부의 특정 개파에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여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선 본선에 갔을 때는 야권이 이야기하면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중도 화합 차원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야권이 스스로 안에서 해결하고 합의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숙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목소리를 먼저 꺼내는 건 야권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이 여론 위로 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금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 건의를 드리는 것은 맞는 거고요. 박형준 시장께서 아마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예.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시니까 국민 공감, 뭐 국민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지 않게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이 협치라든가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배경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예. 모두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예. 들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원구성제 협상에 대한 관심이 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덕담하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그만두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구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주호영 대표님 저기 당대표 되라 뭐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상임위원장 문제는 이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혀야지 다시 아마 저는 의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고 팽개쳐서 보이콧을 해서 민주당이 받아 안은 것인지 아니면은 하는 말로 독식인 건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아마 절충안을 저는 만들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중진들에게 상임위원장 받아오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공약을 할 겁니다.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법사위원장의 갈등 상황이면은 이것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7개 상임위원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저는 공약을 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절충이 될 만한 안을 갖고 온다면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면담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의례적인 인사를 하시네요. 예. 뭐 지난해에 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데 민주당의 성과겠죠. 국회 협치나 합의의 성과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날 선출이 되면 그 이후에 신임 원내대표들끼리 원구성 협상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미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장벽을 다 치셨어요.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쟁점 법안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쟁점 법안을 해부하는 관문이 법사위인데 그걸 안 놓겠다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서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1년 전의 상황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거고요. 그때 쟁점이 분명히 법사위원장이었고 상임위 배분은 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온 국회의 말하자면 관행이거든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제도적인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법 규정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관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바람직한 거는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작년에 그걸 모조리 다 깬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대안적 제시를 국민의힘이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 말씀은 옳은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시진님 대표가 들었으면 조금 개방적인 자세로 집권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게 바람입니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민주당과 그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국민의힘이 언급한 사면 얘기로 돌아가면요.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이번에 두 시장이 청와대에서 사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가 가기 힘들다. 근데 이런 내용이요. 사면만 거론한 게 아니라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앞서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병수 의원의 뜻이 어떤 건지는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탄핵의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거하고 사면을 요청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분의 조속한 사면을 바란다면은 국민 공감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게 거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사유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사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대통령이 두 분 시장하고 사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예. 물론 뭐 국민 공감을 얘기하시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말씀의 어조의 강도는 신년 기자회견 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신년 기자회견 때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혹은 탄핵 과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데 비해서 예. 어제 청와대 얘기는 이게 동의나 뭐 거절한 것이나 동의를 한 것이나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사면 시점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탄핵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당을 위해서나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두 시장에게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동이 돼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제 청와대에서 두 시장께 그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섭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민들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구한 지 5개월밖에 안 지났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제 서병수 의원의 발언은 거기 이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죠. 네, 일단 순서는 뭐 바뀌었습니다. 예. 서병수 어쨌든 이렇게 전에 말한 그렇죠. 것처럼. 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이 잘못됐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사면을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고요. 국민의힘이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일을 잘못됐다.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정치권에서 저는 퇴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저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그 내분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국회 전체가 이렇게 저는 그 흔히 하는 말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본인의 정치인은 전부 다 본인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군요. 대다수가요. 당보다는 본인의 다음 정치적 어떤 행보를 위해 가지고 이 특정 계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대표 권한 대행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병수 의원의 언급은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면론이 어쨌든 좀 힘을 싣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계속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갑자기 사면론이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분위기를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시급한 일이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빨리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하고 혁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예. 이 사면은 국민의힘이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주장을 할수록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만들어지면 두 분의 대통령께서 사면 결정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에 많은 분들이 사면에 대한 강한 그 의도를 갖고 있지만 말을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당장 당에서 뭐 이게 잘 아시지만 지난 총선 때 친박이다 친이다 이 개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를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밀어 올릴 그러니까 당내 세력을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서병수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속도감 있게 힘이 붙어서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특검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하기 위해서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 든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당내 상황이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의 말씀을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는 서병수 것이고요. 의원만뿐만 아니라 그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네, 그렇고 당 외에 홍준표 의원도 그러니까요. 물론 당내에서 예. 그분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띄우기 위해서 이 아젠다를 이용할 정도로 네. 상황이 그렇게 치밀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하신다면 예. 검찰 경험 외에도 나라 전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국정 운영 능력 등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신다면 정치적 해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이분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인 내부에서는 조수진 의원도 서병수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언급 댓글이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보궐선거 이겼다고 오만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사면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다면은 보궐선거에 공약으로 내지 그랬습니까? 공약으로 내고 국민들에게 흔히 표현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특히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서병수 의원은 저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다수의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그 박영준 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을 자기가 언론에다가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브리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뭔가 어떤 흐름을 하나 만들겠다는 저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바로 참 이기고 나니까 참 조변 섞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을 향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거친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는 목소리, 수긍하는 목소리 좀 여러 가지 방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판 흔들기 신공은 대단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간에 사퇴하신 이후에 언론에 대고 하신 말씀을 보면 행보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런 겁니다. 제3지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당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대 양대 정당 사이에서 뭐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쓴소리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세우는데 혁신하는데 온 노력을 다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7 재보선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당신이 보시기에 네. 그 안타까움에서 쓴소리를 하시는 거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당장은 제가 볼 때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불과 이제 4, 5개월 뒤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잖아요.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밖에서 쓴소리 계속 하시면서 훌륭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대본부가 만들어지면 위원장으로 모신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역할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때 한 3, 4개월 뒤쯤 되면 역할 공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나가자마자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겐 칭찬에 가까운 말을 많이 표현할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이제 소부로 취향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뭐 싫어하시는 건 다 아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또 조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챙기는 것 같고,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는 홍준표 대표를 또 조영 대표가 또 끌어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김무성, 이재호, 김무수 등 이제 올드보이들 뭐 이런 상황들이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 같다라는 뭐 좀 이런 기분 나쁜 측면도 존재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제 진보사, 보수사, 중도 2 정도인데요. 지금 이 보수를 웬만큼 좀 허물지 않고는 윤석열이라든가 다른 후보가 나와서 차지할 공간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뭐 전략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때리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데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죠. 국회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이 됐어요. 이게 정정순 의원 이후에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예전엔 그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도 지금 시점이라서 이렇게 가결이 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끼리도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국회 관행이 바뀌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역대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 게 15번째라고 그래요. 네.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는 두 번째고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우선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크고 피해 금액도 크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이 범죄 혐의 자체가 말하자면 죄질이 나쁜 거란 말입니다. 네. 이게 특히 민주당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가결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49분이 기권 내지 반대표를 던진 거는 예. 야 그래도 49명이나 반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역대 체포동의안은 거의 다 부결됐는데 예. 그게 뭐냐면 동료원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지만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심전심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군사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입법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쭉 보면 이제 그럴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이게 우리 사회에 무슨 순기능이 있는지 국회에 무슨 순기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특권이 지금 사회에 맞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법 개정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특권 자체를 기득권을 내려놓기 수준에서 없애든지 아니면 불체포 특권의 부승 요건 자체를 더 세밀화해서 이게 뭐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든지 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직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간 거잖아요. 어제 가결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아침에 이제 국회에 갔었는데요. 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긋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좀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증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벌써 제가 알기로 한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각 당으로부터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로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각 당이 탈당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박덕흠 의원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개발 사업 관련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내에서부터 징계하고요. 당이 앞장서서 국회 윤리 저는 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게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이제 법률적 권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 면책 특권 부분 이거 저는 없어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K모 의원 같은 경우 늘 대통령 아들 국회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활동 뭐 하시는지 저는 기억나는 점이 없어요. 이런 이제 정쟁을 유발하는 이 특권의 하나의 틀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당이 합의하여 이런 부분부터 없애고요. 국회 윤리를 좀 더 강화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가 국회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예. 제가 봤을 때 20대 국회보다 결코 낫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점수를 못 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마지막에 하나씩 여쭤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몇 년은 거의 10년 다 되게 끌던 게 이제 정무위 통과되면 법사위 올라가겠고 이게 뒤늦게 어쨌든 올라가긴 할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정무위를 통과했으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그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일반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포함이 됐지만 예. 공립학교 뭐 종사자라든가 다 예. 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빠졌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업무 자체가 국회의원 업무가 포괄적인 업무라고 봐서 이건 국회법상으로 따로 명시하자 뭐 이렇게 간 건데 네. 제가 볼 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역시 예민한 부분은 피해가는구나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보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첫걸음은 내딛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안 입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일단 통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 그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박땡땡 의원 같이 뜹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국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특히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뭐 그나마 덜합니다만은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 지역 토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구조는 이건 정말 심각한 이 구태적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당이 저는 공천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이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뭐 저는 자성의 목소리 지금 좀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